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용두사미도 아니고 어제 우리 시장은 장 시작 후 15분 동안만 힘을 쓰고는 또 프리미엄을 빼는 하루였고, 유럽 시장도 초반에만 강하고 윗꼬리를 달았고, 또 미국도 현물 갭 상승은 싹 반납하고 작은 음봉을 그리는 등 이른바 FOMC 경계감을 드러낸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이야기한다면 다른 시황과 다를 바가 없죠. FOMC 경계감 너머에 있는 시장이 본질을 읽어내려는 노력이 트레이더의 시황이고 또 함께 고민해볼 내용입니다. 자, 아시아 세션부터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 출발 후 첫 15분 동안 제법 강한 랠리를 보이려 했어요. 외국인 선물 매수가 주도했고 또 심지어 콜옵션 롤링업도 나타났었죠. 그도 그럴 것이 이번 9월물 선물이 당월물이 돼서 거래를 시작한 이후 신고가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 부족했던 것은 롤링업이 나오려 할 때 변동성도 오르길래 제법 시세가 나오는 건가 기대가 됐지만 10시 30분 홍콩 세션 열리면서 갭 상승 출발한 홍콩 증시가 스트레이트로 마이너스 1%를 밀리면서 우리 시장도 상승 탄력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 오늘 상승이 2% 부족한 이유를 찾을 수 있었는데 외국인 현물 매도가 초반부터 제법 강하게 나왔기 때문이죠. 외국인들은 첫 1시간 동안 1200억가량 현물을 팔았고 그 뒤로는 현물 매도량을 의미 있게 늘리진 않았지만 종가 직전까지 현물 매도를 걷어내지 않으면서 시장이 탄력을 죽여놨습니다. 아마 오후장 들어서 현물 매도를 걷어냈다면 우리 시장이 상승 탄력이 더 강해졌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한 가지 더 선물 시장에서 의미 있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제는 선물 시장의 카운터파티가 외국인 대 기관이 모습이 아닌 외국인 대 개인이 모습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개인이 선물 매도를 주도해서 쌓은 첫날로 평가됩니다. 선물 미결제 약정이 의미 있는 변화가 포착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개인이 선물 매도 포지션이 추세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방향성을 선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도라고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외국인은 점심 이후에 선물 매도를 제법 걷어내면서 3천억가량 선물 순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3천억 선물을 매도하면서 의미 있는 베이시스 개선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아마 개인이 선물 매도가 없었더라면 외국인이 오후장에 선물 매수를 할 때 베이시스가 크게 개선되면서 종가가 크게 올랐을 텐데 좀 재밌는 현상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간만에 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오르지 못한 것은 이 둘을 올리면서 나머지 종목들을 골고루 눌렀기 때문인데요. 시장이 이 구간에서 레벨업을 하려면 인덱스를 누군가가 강력하게 매수해줘야 레벨업이 될 텐데 한국 시장 내부에는 그런 동력이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기관 매수세는 수동적이고 또 연기금 또한 오늘 825억 순매수를 했다고 하지만 연속적인 매수를 기대할 수는 없고 외국인들도 휴가 시즌을 앞두고 있는지라 적극적인 드라이브를 보이고 있지는 않죠. 그렇다고 콜매도를 하자니 아침에 보여준 것처럼 롤링업이 들어올 정도로 빠른 매수세가 일시적으로라도 나타난다면 평가손을 입을 수 있어요. 또 혹여 실제 레벨업이 나타난다면 상당히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매매를 참는 것도 트레이더의 역량인데 이 구간에서는 네 맘대로 해라 라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은 총평 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증시도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이 초반에 강한 롤링업이 나온 듯 했는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월요일 기록한 독일 닥스 지수 기준 15,806포인트를 넘기지 못했지만 이미 장 초반 강세 출발을 하고 나서 거의 빠지지도 않고 좁은 진폭 내에서 프리미엄을 뺐죠. 만기까지 이럴 것이라고 보지만 또 스위스 증시는 달랐어요. 스위스 증시 11일 연속 양봉이고 또 상승도 아주 아찔합니다. 사실상 5월 25일 화요일부터 신고가를 기록한 뒤 조정 없이 줄창 달려서 그날 기준으로 하면 16거래일 연속 상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슈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1%가 넘는 윗꼬리를 달린 음봉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끝났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스위스 증시도 지금 옵션 만기가 코앞인데 저런 식으로 올라가면 콜 감마가 살아날 것이고 옵션 만기 전에
큰 윗꼬리 음봉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감마 효과로 나타난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옵션 만기 이후에 그런 큰 윗꼬리 음봉이 나온다 하면 그 1% 오르는 것 사이에서 그 먼 외곽격들이 전부 다 롤링업이 나와요. 그래서 옵션 만기 이후에 나오는 그런 윗꼬리 음봉은 진짜 시장이 꼭지를 쳤다라고 볼 수는 있겠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꼭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하나 어제 그 EU에서 유로존 회복기금 채권 200억 유로치가 처음 발행됐는데 아주 인기리에 소화됐어요. 물론 현물이 공급이 되니까 채권 금리는 당일 안에선 또 올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낮은 금리에서도 유로존 채권이 소화되고 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로존 금리가 최근에 한 달 동안 좀 밀렸다고 해서 다시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거나 아니면 잠깐 조정을 주고 다시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글로벌 국채 숏 포지션들이 온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 뭐 채권 가격이 오른 것은 그러니까 며칠 거의 한 달 사이에 채권 가격이 올랐는데 이것을 저는 뭐 채권 하락에 대한 추세 반전이 아니다. 여기서 잠깐 도전 주고 계속 채권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커머디티는 상해 금속거래소 오픈하자마자 구리 가격이 좀 폭락을 시작했는데 그 전에 목재 가격이 폭락해서 그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 목재 가격은 그 전부터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구리 가격도 그 전부터 내려오다가 지난주에 좀 쉬었죠. 그래서 LME 기준 $10,000를 넘느니 마느니 하는데 월요일에 영국이 휴장이었어요. 그래서 별 거래량이 없다가 화요일에 구리 가격 폭락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어제 톤당 $9,570로 무려 $402나 하락을 했는데 LME 세션 퍼스트 링에서는 그래 버텼는데 이 세컨드 링에서 언더슈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추가 하락이 멈췄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의미 있는 이평선들을 깨서 마감한 것에는 의미가 두겠지만 세컨드 링까지 하락을 한 상황에서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을까?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기름은 오늘도 상승을 했어요. 유럽 세션 시작하고 나서 계속 오르면서 71.81달러에서 공방전을 벌였는데 사실상 치고받고 한 게 아니라 매도자들이 나타나지도 않고 매수자도 자신 없는 그런 소강 상태가 한참을 가다가 유럽 세션 마감하고 위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발표된 API, 그 아메리칸 그 페트롤리움 인스티튜트라고 그 미국 그 원유 석유협회죠. 예. 거기에서 발표되는 원유 재고가 850만 배럴 감소로 나타나면서 오버슈팅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아까 이제 72.5달러를 터치를 했는데 저는 이 구간에서는 이제 가속도를 붙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기름숏은 하지 말자라고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미국 세션 갈게요. 그 미국 지수 선물들은 장 시작 전에는 나름 강세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본장 시작 후 또 나스닥 선물이 빠르게 하락을 했죠. 처음에는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를 갔던 것을 다 기어 올라오길래 그래도 나스닥 살아있나 싶었는데 현물이 받쳐주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이 길 FOMC 확인하고 가자는 입장을 선택한지라 반등이 나오질 않았어요. 반면 다우지수는 유럽 세션 마감 이후에 제법 반등을 시도했는데 초반부터 은행주가 빠르게 눌린 것에 대한 그런 반발도 있었지만 기름 주식들이 강세를 보인 것 그리고 그간 계속 눌렸던 캐터필러 같은 주식들이 반등을 하면서 이거 다우지수 과하게 밀렸나 라는 인식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됐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 변동성이 의미 있는 상승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단지 이길 이벤트에 대한 경계감으로 지수가 선조정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내일의 이벤트는 신고가를 다시 갱신할 수 있는 촉매가 되어주지 않을까 해요. 이따가 대응 전략 때 FOMC 이벤트 매매를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그냥 쉬어가는 정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장 시작 전에 발표된 두 가지 지표, 소매 판매와 뉴욕 제조업 지수가 있었는데 둘 다 기대 이하로 나왔습니다. 근데 장 시작 전에 발표된 것이라서 이게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이 장중 조정을 줄 핑계로는 삼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지표는 강세론자와 약세론자 모두 각자 해석하기에 달려있죠. 그래서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개별 종목 보면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죄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조정이 폭이 깊지 않았고요. 또 금융주도 초반에만 조정을 보았을 뿐
그 뒤로는 나름 반등이 나왔어요. 산업재 중 디어나 캐터필러 같은 그런 주식들도 여기서 더 빠르게 부러질 이유는 없다는 식의 반등이 나왔는데, 잘 보면 기술주들이 최근 빠른 반등을 보인 상황에서 경기 민감주들이 제법 큰 조정을 먼저 보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얼마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주 건전한 순환매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FOMC 이벤트에 밀린다고 하면 저는 좋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VIP샵 오늘 매물이 좀 나오면서 $20 초반대까지 내려왔는데 저는 아주 감사합니다 하고 좀 받았어요. 그 외에 코인베이스 자연스러운 조정 받았는데 이거는 안 샀고요. AMC 엔터 같은 경우에 오늘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서 이 초반에만 상승을 하고 오후에는 소강 상태를 보였죠. 이거는 그냥 전부 다 그냥 쉬자라는 일단 그 컨센서스가 쉬자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한국 시장은 위로 강하게 갔다 오면서 내려오면 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자리였는데 위로 강하게 가지도 못하고 또 강하게 내리지도 못하면서 변동성이 또 쪼그라들었어요. 하지만 내재 변동성은 15포인트 이하로는 쉽게 가지 못하고 있고 또 어제도 장중 진폭이 줄어들어서 이 최근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방향성 매매가 사실은 어려워요. 포지션은 수량을 줄여서 오버나이트 할 각오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물려도 품매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벤트를 앞두고 의외의 조정을 보일 수도 있는지라서 수요일 장중에 한해서는 장중 품매도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전체를 놓고 보면 420 이하의 풋옵션은 레이쇼 스프레드가 됐던 네이키드가 됐던 일정 구간이 하락 이상에서는 품매도를 쌓는 것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봐요. 다만 품매도 쳐서 물리게 될 경우 장중 매매가 아니라 그냥 오버나이트를 하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오버나이트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번 주에 폭락 나올 거라 보진 않아요.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FOMC 이벤트는 새벽 3시와 3시 30분을 기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3시에는 금리 발표와 성명서 발표가 있죠.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기자회견이 더 중요합니다. 기자회견 전에 시장이 한참 밀린다면 기자회견 마무리될 때쯤에는 급반등이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그때의 급반등은 쫓아가야 되는 급반등이 됩니다. 그래서 한 방향만 노리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고요. 가급적이면 기자회견 중반 이후에 시장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그거 하나만 롱으로 따라가겠다라는 식으로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대로 숏을 본다면 기자회견 이후에 시장이 못 오르고 밀리는 것을 확인한다면 그때 확인한 다음 그때 숏을 따라가도 늦지 않아요. 이따가 제가 새벽 2시 30분부터 FOMC 관련 코멘트를 감마 회원들께는 실시간으로 커뮤니티 게시판에 코멘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